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지역사회 복지론, 지역사회 복지 실천 기술에 대해서 수업하겠습니다.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복지 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어떤 기술을 활용해서 지역 문제를 해결하면 어, 효과적인지 이제 그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게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지역사회 복지 실천 기술은 굉장히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기술들 세 가지만 이번 시간에는 다룰 거예요. 자, 연계 기술, 그다음 임파워먼트, 그다음에 클라이언트 옹호하는 이 세 가지 기술의 의미와 이 기술을 다루는 데 있어서 필요한 중요한 실천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지역사회 복지 실천 기술, 연계 기술, 그다음 인파워먼트, 옹호 이 세 가지 기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계 기술 많이 들어봤어요. 그렇죠? 우리가 연계 기술 다른 말로 네트워크 기술, 네트워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가 네트워킹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좀 생소하지 않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자원을 누구에게 연결하는 거죠? 클라이언트에게 연결을 하는 거예요. 지역사회 또는 지역사회 주민에게 필요한 자원이나 서비스를 연결하는 기술입니다. 왜 이런 연결하는 이 기술이 중요하게 여겨지죠? 지역사회에 있는 많은 클라이언트들은 실은 그 욕구가 단순하지 않아요. 굉장히 복잡하고 또 다양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복합적인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욕구나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복합적인 문제나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 기관에서 해줄 수 있는 서비스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그 모든 욕구를 채워줄 수가 없어요. 복지관에 등록된 클라이언트 분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뭐 경제적인 욕구, 심리사회적인 욕구도 있지만 의료적인 욕구도 있어요. 의료적인 욕구는 복지관에서 해줄 수 있는 그런 영역 밖이잖아요. 자, 그런 경우에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욕구가 크다고 했을 때, 아, 이건 우리가 못 해주네요. 이제 돌아가세요가 아니라 지역사회의 자원을 발굴해서 그 자원을 그 앞에 이제 자원 발굴하는 그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자원을 발굴해서 그 자원을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저기에 A라고 하는 뭐 의원 혹은 치과에 가시면은 무료로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맨날 몇 시에 거기 가보세요. 우리가 미리 연락을 해놓을게요. 자, 이런 식으로 자원을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원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역사회에 있는 무료로 그런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병원이나 의원하고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 관계를 맺고 있고 뭐 그런 계약이나 이런 것들을 체결해서 우리 복지관에 계신 분이 서비스를 받게 되면은 가서 무료로 해주세요. 요청을 해놔야 되는 상태인 거죠. 그런 식으로 자원을 개발을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할 때 우리가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이게 연계 기술입니다. 해줄 수 있는 영역의 밖의 것들을 지역사회 자원을 발굴을 해서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채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기술이 연계 기술이고요.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음, 그렇다면 왜 클라이언트들은 그렇게 네, 여러분. 이제 지역사회 복지 실천 기술, 연계 기술, 그다음 인파워먼트, 옹호 이 세 가지 기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계 기술 많이 들어봤어요. 그쵸? 우리가 연계 기술 다른 말로 네트워크 기술, 네트워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가 네트워킹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좀 생소하지 않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자원을 누구에게 연결하는 거죠? 클라이언트에게 연결을 하는 거예요. 지역사회 또는 지역사회 주민에게 필요한 자원이나 서비스를 연결하는 기술입니다. 왜 이런 연결하는 이 기술이 중요하게 여겨지죠? 지역사회에 있는 많은 클라이언트들은
실은 그 욕구가 단순하지 않아요. 굉장히 복잡하고 또 다양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복합적인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욕구나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복합적인 문제나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 기관에서 해줄 수 있는 서비스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그 모든 욕구를 채워줄 수가 없어요. 복지관에 등록된 클라이언트 분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뭐 경제적인 욕구, 심리사회적인 욕구도 있지만 의료적인 욕구도 있어요. 의료적인 욕구는 복지관에서 해줄 수 있는 그런 영역 밖이잖아요. 자, 그런 경우에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욕구가 크다고 그랬을 때, 아, 이건 우리가 못 해주네요. 이제 돌아가세요가 아니라 지역사회의 자원을 발굴해서 그 자원을 그 앞에 이제 자원 발굴하는 그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자원을 발굴해서 그 자원을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저기에 A라고 하는 뭐 의원 혹은 치과에 가시면은 무료로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맨날 몇 시에 거기 가보세요. 우리가 미리 연락을 해놓을게요. 자, 이런 식으로 자원을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원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역사회에 있는 무료로 그런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병원이나 의원하고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 관계를 맺고 있고 뭐 그런 계약이나 이런 것들을 체결해서 우리 복지관에 계신 분이 서비스를 받게 되면은 가서 무료로 해주세요. 요청을 해놔야 되는 상태인 거죠. 그런 식으로 자원을 개발을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할 때 우리가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이게 연계 기술입니다. 해줄 수 있는 영역의 밖의 것들을 지역사회 자원을 발굴을 해서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채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기술이 연계 기술이고요.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음, 그렇다면 왜 클라이언트들은 그렇게 자, 여러분, 이제 지역사회 복지 실천 기술 세 번째 연계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계 기술 다른 말로 네트워킹이에요. 여러분들 생소하지 않으시죠? 계속 강조를 해왔었던, 특히 이제 지역사회 복지를 가르치면서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했던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자, 네트워킹이라고 하는 거는 필요한 자원을 클라이언트에게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자원을 연결시켜주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앞서 우리가 공부했던 자원, 동원과 개발. 그것이 먼저 되어야 되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자원을 동원하고 개발하는 과정 속에서 조직화도 함께. 조직화 과정이 어떻게 보면 인적 자원을 발굴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전혀 이러한 기술들이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발굴된 기존의 자원들을 클라이언트에게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클라이언트에게 왜 연결시켜 줄까요? 자, 클라이언트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A라고 하는 클라이언트가 있습니다. 이 A라고 하는 클라이언트는 뭐 경제적인 욕구도 있고 심리사회적인 욕구도 있고 의료적인 욕구도 있고 법률적인 욕구도 있을 수 있어요. 자, 이 많은 욕구들을 이게 충족되어야지 클라이언트의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을 때, 뭐 직업과 관련된 욕구가 있을 수도 있고요. 자, 기관에서 해줄 수 있는, 기관의 서비스를 통해서 충족될 수 있는 욕구는 여기에 뭐, 두 개, 세 개 정도 있을 수 있는 거죠. 뭐, 심리사회적인 거는 뭐, 프로그램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제적인 후원을 통해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때로는 경제적인 후원이 이 복지관이 가지고 있는 자원의 한계가 있을 때는 해주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지역사회 내에 후원자를 발굴해서 연결시켜 주는 거죠. 이런 것도 연계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때로는 의료적인 욕구가 있는 클라이언트들 같은 경우에는 이 복지관이 의료적인 욕구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랬을 땐 어떻게 합니까? 지역사회에 무료 진료를 해줄 수 있는 기관을 발굴해요. 자원을 발굴해서 클라이언트에게 이렇게 연결시켜 주는 거죠. 그랬을 때 이 클라이언트 A라고 하는 클라이언트는 우리 기관에 오면 사회복지사가 서비스를 패키지화 시켜 놓는 거예요. 이러이러이러한 욕구들을 쭉 목록을 작성해서 이 기관에서 모든 서비스를 직접 받거나 아니면은 다른 곳에 가서 의뢰된 상태에서 받거나 그래서 어쨌거나 내가 원하는 욕구를 이 기관의 사회복지사에 의해서 모두 매니지 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때 필요한 기술이 연계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기술은 물론 이제 클라이언트 욕구가 복잡하다, 그 다음에 다양할 때 이거를 기관이 가지고 있는 역량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자원을 발굴해서 연결시켜주는 이제 그런 작업들이 필요해요. 그랬을 때 클라이언트의 문제나 욕구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연계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클라이언트들이 예전에 그러면은 이 연계 기술이 나오기 전에 강조되기 전에는 이제 어떤 식으로 각각의 기관들이 서비스를 전달했냐면 자, A라고 하는 기관이 있고요. B라고 하는 사회복지기관이 있고요. C라고 하는 종교 시설이 있습니다. 자, 이 클라이언트에게 우리 기관에서는 이 클라이언트에게 물질적인 지원을 해준다. 쌀을 준다. B 기관에서도 물질적인 지원 쌀을 준다. C 교회에서도 쌀이 뭐였어? 쌀을 주네. 자, 이 각각의 기관들에게서 서비스를 받았어요. 그쵸? 근데 서비스가 지금 어때요? 굉장히 중복되죠. 왜요? 각각의 기관들은 이 클라이언트에게 어떤 서비스를 주고 있는지 서로 소통하지 않아요. 그냥 내 기관에서 줄 수 있는 일방적으로 기관 중심으로 기관에서 해줄 수 있는 서비스를 주는 것 뿐이에요. 조정되지 않은 채로. 자, 그랬을 때 클라이언트는 쌀이 넘쳐나네요. 한 가지 요구는 해결됐지만 기타 가지고 있는 욕구들은 해결되지 못하는 거죠. 항상 이제 뭔가 불만족된 채로 서비스를 받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서비스는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관리 방식, 이러한 서비스 제공 방식은 예전에는 이랬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서비스 제공 방식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자원은 계속 활용되고 있지만 복지 체감도는 굉장히 낮아요. 그랬을 때 뭔가 다른 서비스 제공 방식을 선택함으로써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보다 복잡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관리 방식이 필요하게 된 거죠. 그게 사례 관리예요. 자, 사례 관리라고 하는 거는 그런 거죠. 이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이 많은 복잡한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클라이언트가 등록된 A라고 하는 복지관에서 클라이언트에게 필요로 한 서비스를 쭉 목록화해요. 그래서 우리 기관에서 줄 수 있는 것이 이거라면 다른 기관에서는 우리 기관에서 이제 주지 못하는 그런 서비스들을 다른 기관이 그것을 가지고 있다면 다른 기관에 연계를 해서 이 클라이언트가 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그죠? 그런데 그러한 조정하는 역할을 누가 하느냐? 이 클라이언트가 소속된 기관의 사회복지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관에 와서 패키지화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이 기관에 오면 모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관리 체계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게 바로 사례 관리예요. 그 사례 관리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은 바로 연계 기술입니다. 왜냐하면 기관이 가지고 있는 역량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클라이언트들이 요구하는 건 많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른 기관이 해줄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는 거죠. B라는 기관은 보니까 심리사회적 지원을 되게 잘하는 기관이에요. 근데 우리 기관은 그걸 해줄 수 있는 역량이 좀 부족해요. 그랬을 때 이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B 기관에 가서 그런 심리사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의뢰를 해놓는 거죠. 그래서 받을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그 다음에 C라고 하는 종교시설에서는 자원봉사 단체가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집을 가서 청소를 해준다거나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는 봉사단체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A라고 하는 이 기관에서는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해요. 그랬을 때 이 A의 소속된 사회복지사는 C라고 하는 종교단체의 봉사자들에게 의뢰를 해서 이 클라이언트의 집을 청소를 해준다거나 이런 것들 개조를 해준다거나 하는 그런 것들 의뢰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연계해서 클라이언트가 그런 서비스들까지도 받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연계 기술이라고 합니다. 자, 이해가 가시나요? 자, 그랬을 때 이 연계 기술이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점은 뭐냐면, 서비스의 중복을 방지하는 거죠. 똑같은 쌀을 주는 서비스는 필요 없어요. 쌀은 한 번만 받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계속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으니까. 하지만 그 다른 욕구들도 충족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어느 기관에서 뭘 해주고, 우리 기관에서 뭘 해주고, 또 지역사회 다른 자원은 어떻게 발굴해서 연결해주고,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효율적으로 자원을 관리하고 조정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연계를 통해서. 연계라고 하는 게 이제 뭐 무작정 연결해주는 게 아니라 필요한 거, 우리 기관에서는 못 해주지만 이 클라이언트 욕구를 충족해주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지역사회에서 발굴해서 연결시켜주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서비스들을 각각의 어떤 기관이 어떤 서비스를 갖고 있는지 서로 조정하고, 그 다음에 그 기관과 서로 협력하고,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 건지 같이 협의하고,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클라이언트에게 보다 많은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방식이 바로 연계 기술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연계 기술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례 관리 방법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복을 방지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서비스를 잘 엮어준다. 이제 그게 연계 기술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보면 이제 이 연계 기술이 또 하나 갖고 있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지역사회에 보통 이렇게 연계를 해주지 않았을 때, 어떤 기관이 한 기관에서 그것을 책임지고 관리하면서 연계를 하거나 그러지 않았을 때, 클라이언트들은 각각의 지역사회에 흩어져 있는 서비스를 찾아다녀야 돼요. 찾아다녀야 돼요. 그런데 클라이언트들은 정보도 실은 굉장히 부족하고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어느 기관에서 어떤 서비스를 어떤 걸 잘하고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클라이언트들도 필요한 서비스가 있는데 어떤 기관을 가야 될지 뭐 이런 거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어디로 가면 내가 좀 무료로 그걸 받을 수 있을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정보도 부족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책임지고 사회복지사가 필요한 서비스를 발굴해서 받을 수 있게끔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자, 그래서 지역사회에 유용한 자원에 대한 정보나 그것을 이용할 지역 주민이 능력이 부족하다. 그랬을 때 그것을 책임지고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사회복지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각각의 이제 기관들이 역량이 조금은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어떤 기관이 어떤 서비스를 잘하고 있는지 서로 교류하고, 서로 그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협의하고 조정하고 의사소통하는 이제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각각의 실무자들이 모여서 우리 기관에 이런 서비스가 있고 또 이런 클라이언트들이 있는데 요런게 부족하다. 당신네 기관에서 요것이 잘 되고 있는데 요것이 해줄 수 있느냐 물어보고 협의하고 의사소통하고 이런 조정하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끔 각각의 기관들의 실무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사례 회의를 한다거나 서비스 조정 회의를 한다거나 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클라이언트들에게 각각의 기관에 소속된 클라이언트들에게 보다 풍부한 많은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끔 서로 협의하고 협력해서 자원을 서로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각각의 기관들의 실무자들은 이제 가끔씩 모여요. 정기적인 모임이나 회의를 통해서 서비스 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뭐 어느 기관이 뭐 수직적으로 우위에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각각의 기관들은 수평적으로 다 어때요? 수평적으로 각각의 개별적으로 움직여지는 거죠. 수직적 관계가 아닌 긴밀한 상호 의존하고 의사소통을 하지만 수평적인 관계로 놓여 있는 그런 기관들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도 기억하세요. 자, 우리가 이렇게 많은 지역사회 내에 그런 서비스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결받음으로써 이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이제 굉장히 풍부한 서비스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연결망을 통해서 클라이언트는 사회적인 자본, 자산, 내가 받을 수 있는 것들,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런 것들을 형성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고 연계하는 작업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각각의 기관의 원활한 업무 공유, 그렇죠. 의사소통,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훨씬 더 지역 주민들이 서로 우리가 이제 복지관의 위치는 서로 다르지만 또는 복지관의 유형도 다르고 뭐 복지기관의 유형은 다르지만 서로 줄 수 있는 서비스들이 더 풍부해지는 거예요. 그 지역사회에 그런 어떤 자본들이 굉장히 풍부해질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활한 업무 공유 이런 것들이 무엇보다 필요하고 기관 간에는 수평적인 그런 의사소통 관계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이해가 가시나요?
그래서 이 연계 기술은 사례 관리가 강조되면서 더욱더 중요한 거죠. 무엇보다 우리가 왜 이렇게 연계를 해야 되느냐. 예전에 이 ABC 기관에서 쌀을 주는 이러한 서비스 제공 방식은 어찌 보면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방식이에요. 우리 기관에서 이런 거 줄 수 있으니까 이런 거를 받으려면 우리 기관에 오세요. 하지만 우리 기관은 이것 이외에 다른 거는 못해요. 이런 거였거든요. 하지만 그러자니 이제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A라고 하는 기관은 A라고 하는 서비스를 주니까 그걸 받고 또 내가 B라고 하는 서비스를 원할 땐 B라고 하는 기관을 찾아가야 되고 각각 찾아가서 각각 등록하고 각각 뭐 인테이크 받으면서 사정하는 과정을 또 거치면서 이게 굉장히 복잡해요. 여러분들 안 간단 말이에요. 클라이언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자니 이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방식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어때요? 모든 서비스 제공 방식이 공급자 중심이 아닌 클라이언트 욕구 중심이에요. 즉 수요자 중심의 그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러한 서비스 제공 방식, 그러한 관리 방식을 우리가 사례 관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다음에 또 사례 관리를 배우긴 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많이 들어서 개념을 잘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례 관리를 통해서 중요하게 나타난 그런 사회복지사의 실천 기술이 연계 기술이에요. 자, 연계라고 하는 거는 뭐 자원을 발굴해서 단순하게 연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내에 다양한 기관 간 서로 소통하는 걸 통해서 서로 기관의 서비스를 공유할 수 있고 서로 연결해주는 그런 작업들,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거예요. 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중복된 서비스를 방지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자원을 관리하는 이제 그런 방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 같이 지역사회의 자원을 공유하고 지역사회에서 그런 것들을 필요로 하는 클라이언트들에게 다 공유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시민의 연대의식을 강화하는 그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이 연계 기술은 중요합니다. 앞서 이제 했던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하게 되네요. 자, 연계는 서비스의 중복을 방지한다. 그래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식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관 간 서비스 간 연계를 위해서는 실무자들이 정기적인 모임이나 회의를 통해서 서로 서비스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거. 그래서 각각의 개별 기관들이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나요? 하지만 이 클라이언트에 대한 관리의 책임은 이 클라이언트가 소속된 기관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분이 A라고 하는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데 B 기관에 가서 서비스를 받을 때 저 기관에 가세요가 아니라 우리가 연락을 해놓을 테니까 그 기관에 언제 가셔라. 그럼 그 기관에 그 실무자가 서비스 받을 수 있게끔 도와줄 것이다. 그러면은 클라이언트들은 그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그 B라고 하는 기관에 처음부터 등록을 해서 그 과정을 다 거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자, 이런 과정들이 연계 기술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에서 복합적인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충족하고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례 관리가 강조되면서 연계 기술은 점점 중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통합적이다, 포괄적이다, 전혀 다른 의미가 아니라는 거 이제 아시죠?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포괄적으로 서비스를 받는 거고요. 공급자적인 측면에서는 통합적으로 두루두루 서비스를 하기 위한 관리 방식이 네트워킹 기술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연계 기술 중요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클라이언트 욕구와 문제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 돼요. 저 기관으로 가세요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러한 필요한 거를 저 기관에 제가 받을 수 있게 해놓을게요. 가세요. 이런 거죠. 그래서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연계 기술이 필요하다라는 거죠.